사주팔자 속에 담긴 재물의 별이죠. 바로 이 재성이 부자를 만든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재성이 강하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찌인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재성이 사주를 빛나게 할 때인데, 그 재성이 사주의 빛이 될런지 아니면 어둠이 될런지 오늘 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해단 명주님들. 일상의 쉬운 사주팔자 별해하는 공리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보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내 사주 부자 사주일까? 아니면 돈이 새는 거지 사주일까? 이거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별해로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부자는 언제 될까? 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근데 역으로 재물이라는 돈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리에서 재성은 이 역으로 하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기질로 봐야 하죠. 사주 10간과 12지 모두 양과 즉 기와 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 형체로서 존재하진 않거든요. 때문에 기질은 방향과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그걸 명주가 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명주 주변에 흘러다니는 재물이 얼마나 분포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명주가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재성을 정편으로 구분해보면 정재와 편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정재는 월급, 안정적인 수입 같은 꾸준한 재물의 기운이고, 편재는 투자나 사업처럼 특출난 재물의 기운을 뜻하죠. 그래서 정재가 받쳐주면 직장생활로, 편재가 받쳐주면 사업 혹은 복권 같은 일확천금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정재는 부자 되긴 어렵고 편재는 부자 되기 쉽나요? 라고 쉽게 보는데 그건 또 아니지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이 재성이 사주를 빛나게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사주의 어둠을 드리워 거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명리학에서는 사주의 성격과 패격으로 나눕니다. 성격이란 사주의 격이 올라가 부귀하다는 것으로 쉽게 보면 돈을 버는 구조와 같고, 패격이란 사주의 격이 내려가 빈천하다는 것으로 이 또한 쉽게 보면 돈이 새는 구조인 거죠. 그럼 재성이 부자 사주를 만드는 경우와 거지 사주로 망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재성이 부자 사주를 만드는 성격의 경우를 보면요, 포괄적인 세 가지 조건을 볼 텐데, 그 전에 전제에 깔고 가는 것은 재고귀인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겠죠? 재물의 곳간에 빗장을 채워 돈이 새나가지 않아야 하니까요. 근데 재벌들 사주 보니까 재고귀인 그거 없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운에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고귀인의 다른 기운, 일가의 번영 역시 부자로의 근거에 한몫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럼 부자 사주의 조건, 첫 번째는 식상생재입니다. 식상은 사주에서 창의력, 표현력, 재능을 뜻하죠. 때문에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면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말을 하면서 재물을 생산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을목 일간의 명주님들, 재성이 무기토 기운인데요. 여기에 식상인 병정화가 있으면 재능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구조예요. 특히나 식상이 불기운이면 발산의 영역이니 활발한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지지를 대치하면 사오 화기운이니 상당히 열정적이겠죠? 어찌 보면 창의력과 표현력으로 먹고 사는 엔터테이너 혹은 크리에이터, 강연자나 유튜버, 작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재면 적은 돈, 편재면 많은 돈일까요? 아니죠. 그냥 아무튼 돈입니다.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관살입니다.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구조인데요. 돈이 명예나 권력을 가져오고 비견은 일간으로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니 그게 다시 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죠. 예를 들어 경신금 일간의 재성이 갑을목으로 강하고 병정화 관성이 조화를 이루면 사업으로 성공해 사회적 지위까지 얻는 사주죠. 근데 재생정관이 아니라 재생칠살이라면 더욱 파워풀하게 돈을 벌 수 있겠지요. 다만 비겁이나 인성이 받쳐주질 못하면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건강은 반대로 크게 해칠 수 있는데, 그것이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이라 할지라도요. 때문에 재생관살은 사업가와 같은 사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성공한 시기는 항상 재생관살이 붙었습니다. 그럼 부자 사주의 조건 세 번째는 신강한 비극재입니다. 사실 앞선 두 개의 기운보다 이 탐재가 무척 중요한데요. 신강하다는 것은 부자와는 또 다르게 인생의 안녕과 평온에 필요한 기운으로 사주에서 일간인 나 자신이 강하면 재성을 취할 힘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했던 재성의 기질이 주변에 흘러다니는데 명주 기운이 약해 이것을 잡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특히 비견이 강해야 합니다. 겁재는 재물을 취하기는 하는데 사실 빼앗기는 측면도 강하다 보니 재물이 새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지원 비용이든 동업자의 배신이든 비밀의 대가든요. 때문에 겁재로 강해진다면 항상 손해보지 않도록 주변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토 일간에게 임계수 재성은 흐르는 물이니 뚝을 만들어 막아야 온전히 취할 수 있죠. 근데 일간이 약하면 물이 흘러넘쳐 댐이 터집니다. 재성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인성이 붙어주면 작지만 튼튼하긴 합니다. 그러니 딱 그만큼만 취하는 격으로
부자는 그 재물을 취할 명주의 기운 자체가 강해야 하며 운칠기삼이라고 원국도 기본이 돼야 좋지만 운에서 비견과 재성이 함께 크게 들어올 때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거지사주, 재성이 사주를 망치는 패격의 경우는 어떤 걸까요? 재성이 많아도 잘못 작용하면 돈이 새거나 심지어 그걸 막아서니 구두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겁재의 과다입니다. 바로 앞선 부자사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겁재란 돈 뺏는 아무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주에서 겁재가 너무 많으면 돈을 벌어도 경쟁자 혹은 내 재물을 노리는 빌런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불필요한 지출로 새어나가지요. 예를 들어 병정화 일간의 정병화, 오사와 겁재가 많으면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거나 충동적으로 명품을 사서 돈을 날리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죠. 혹은 월급날 여기저기서 퍼가요, 연톡 받고 텅 빈 통장이 된 느낌일 수도요. 물론 관성이 들거나 겁재가 합의되면 내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재물을 취하긴 하는데 지켜냄에 있어 욕심쟁이나 구두쇠, 짠돌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짜게 굴지? 이런 느낌인데 재성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의 기질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 인맥, 융통성도 있으니 결국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인맥부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음 거지사주 두 번째는 인성과다입니다. 인성은 지식, 탐구, 배려, 보호를 뜻하지만 너무 많으면 재성을 극하는데 보통 재극인 혹은 탐재괴인이라고 하여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운들의 뿌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에 따라 역전되는 거죠. 도끼가 아닌 바늘로는 나무를 자를 수 없고 토치가 아닌 라이터로는 금을 녹일 수 없죠. 텀블러에 있는 물로 산불을 끌 수 없듯이요. 근데 인성이 강해지면 자신만의 생각이 깊은 것이기에 남들 보기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해도 본인은 정말로 저거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불목 일간의 인성은 임계수죠. 그리고 재성은 무기토입니다. 뿌리를 내려 양분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데 이 임계수 인성이 가불목 명주를 너무 적셔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재성도 약하면 진흙탕 되는 거죠. 이럴 때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반대로 부자사주의 조건, 비견인 목과 재성인 토가 강해져서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인성이 강하면 마치 나는 지금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라며 재성을 취할 기회를 흘려보내게 되는 형국인 거죠. 그럼 마지막 거지사주 세 번째, 재성의 합입니다. 이것이 청간합이 되어 기운이 정지되든 지지합이 되어 다른 기운으로 변모하든 재성이 본연의 기운으로 버티지 못할 때 문제가 되지요. 청간합은 갑기합, 을경합 등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으며 지지합은 자축합, 묘술합 등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국에서든 운에서든 이것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경우 재물을 취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한 번 더 들어올 때 혹은 합을 방해할 기운이 들어오는 때를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을경합이 뜨는데 재성이 한 번 더 들어오거나 수기운이 먼저 치고 들어와 방해를 하든지 하는 것이죠. 지지의 인해합, 진유합, 묘술합 등 동일합니다. 물론 항상 합이 우선이다 보니 합거나 합화의 리스크가 크기에 방해보다는 더블업 기운이 좋겠지요. 전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좀 민망하죠? 라고 하던데 워낙 명대사라 보신 분들은 분명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명리로 보면 사주 원국이 잘 짜여져 성격으로 태어난 금수저와 같이 부귀한 사주도 있고 반대로 패격으로 태어난 흑수저와 같이 빈천한 사주도 있습니다. 원국은 타고난 출발점이라 무시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역시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성패가 반대가 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된 것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별해단 명주님들께서는 원국의 재성만 보고 단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나의 기운이 강해질 때 그리고 식상이라는 행동이 들어왔을 때 재물이 관사를 생할 때와 같이 길한 순환 구조를 찾으시고 재물의 기운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명주님들 모두 재성이 빛나는 기운을 맞이하셔서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기운 찾아내어 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햇살이 내린 거리 카페 창가에 앉아있지 아이스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녹아내리는 얼음 속에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택 오랜만에